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다시 숨막히는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 K리그 1입니다. 선두권부터 강등권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지금 초박빙의 순위 싸움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번 라운드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기들이 많습니다. 우승 향방을 결정지을 현대가 더비부터 수원 더비 그리고 성남 김천 단두대 매치 등등 볼거리가 풍성한 이번 27라운드 볼만찬이 꼼꼼하게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 금요일 오후 7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성남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네, 같은 날 열리는 서울 제주전과 마찬가지로 흐름이 갈리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성남은 A그룹의 인천 그리고 제주를 꺾고 2연승, 확실한 강등 후보라는 평가를 뒤엎고 하위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성남의 상승세를 지켜보며 떨고 있을 팀 중 한 팀이 바로 김천인데요. 네. 주중 포항에 패하면서 4경기 연속 무승에 빠졌습니다. 흐름도 흐름인데 두 팀 득점력에서 차이가 심합니다. 성남은 최근 4경기 연속 멀티골, 선두권을 포함해서 어느 팀보다 좀 빼어난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두 경기에선 20개의 유효슛을 기록하는 집중력이 돋보이는데요. 인천전 박수일에 이어서 제주전에선 뮬리치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뮬리치가 득점한 건 6경기만인데 멀티골은 지난해 5월 수원FC전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엄청 오래됐네요. 네, 그때 시절의 움직임과 슈팅 감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뮬리치가 진격의 거인 모드일 때 얼마나 막기 힘든가를 최근 성남을 상대한 팀들은 좀 느낄 것 같고요. 반면 김천은 최근 3경기 연속 침묵 중입니다. 이전까지 2경기 연속 침묵도 없었거든요. 이런 현상이 좀 낯설 것 같고 고승범, 구성윤, 정승현 이런 국대급 자원들이 지금 9월에 전역하잖아요. 그래서 8월 초부터 밀린 말년휴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세대교체 분위기까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포항전과 다른 점은 주포죠. 조규성이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벅지 부상에서 회복이 됐나 보네요. 네, 회복이 됐고 지난 경기에선 빠졌었는데 이날 돌아와서 김천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레 김천의 키플레이어로 꼽아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기성은 12골 중 2골을 성남 상대로 넣은 바 있습니다. 네. 성남에선 밀로스 하겠습니다. 주력 센터백들이 결장하면서 김천 센터백 신장이 낮아졌거든요. 김태형 감독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인터뷰 보고 힌트를 얻었는데 역습 상황에선 뮬리치 그리고 세트피스에선 밀로스가 위협적일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김남일 감독이 지난 4월 김천과의 홈경기에서 대패한 뒤 사퇴에 암시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넉 달 만에 탄천에서 다시 김천을 만나는데요. 이번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성남 승하겠습니다. 기세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네. 양 팀이 지지 않기 위해서 엉덩이를 쑥 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서울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서울이 2승 1무, 제주가 1무 2패, 정반대 행보입니다. 주중 경기를 짧게 정리하면 서울은 리그 선두죠. 울산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입니다. 주요 지표에서 밀리고도 승점을 따내는, 기존에는 잘하고도 승점을 충분히 못 따는 그런 흐름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류첸코의 영입 그리고 나상호의 부상 복귀 효과가 확실합니다. 역시 골이에요. 골입니다. 예, 일류첸코는 키플레이어라서 뒤에 따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제주는 지난 6월에 이어서 시즌 2번째 2연패를 당했는데요. 최근 만난 상대가 리그 최하위 성남이었고 홈 경기여서 타격이 더 큽니다. 제주가 홈에서 패한 건 지난 4월 울산전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이날 패배로 선두권을 떠나서 3위 포항과도 승점차가 벌어졌는데요. 서울 원정에서 반전이 필요합니다. 제주 입장에선 그간 서울은 해볼 만한 팀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2008년 8월 4일 마지막 패배 이후에 리그에서 9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 징크스를 이어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제주 남길 감독은 최근 전술 변화를 좀 택했습니다. 꾸준히 활용한 3백 대신 4백으로 변신을 한 건데 최영준이 홈을 되찾은 다음에 원 볼란치로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창민과 구자철 두 미드필더가 가세하면서 4-3-3이 적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3-3 쓸 경우에 양 날개 공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북전에선 포백을 들고 나와서 비록 결과는 내줬지만
경기력은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남전에서도 4-3-3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날 공교롭게 이창민 구자철이 나란히 감기 증세로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시 3백으로 돌아왔고 이창민이 빠진 여파로 경기력 또한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서울전에선 그런 측면에서 이창민의 복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 에이스죠. 그렇습니다. 반면 서울은 중원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지난 울산전에서 누적 경고로 빠진 기성용 선수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두 팀이 중원을 거쳐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인데 그런 면에선 중원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선수를 지켜보냐? 골잡이를 아무래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990년생 동갑내기인데 일류첸코와 주민규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일류첸코는 이번 여름 전북에서 서울로 이적해서 지난 3경기에서 모두 교체로 뛰었는데요. 골, 도움, 골 3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35분당 1포인트 놀라운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순도도 높습니다. 결승골이었고요. 동점골을 도왔고요. 그리고 선제골이었습니다. 그 덕에 서울은 대구, 포항, 울산 경기 당일 기준으로는 순위가 더 높은 팀을 상대로 승점 7점을 획득하면서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했습니다. 선수 본인도 익수볼에 잘 맞는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걸 보면 감독과 선수가 모두 서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성에 맞는 감독 선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일류첸코가 딱 그런 케이스로 보이고요. 주민규는 지난 성남전에서 6경기 만에 득점포를 쐈습니다. 전략적으로 교체 투입을 했는데 집중력 있게 헤더로 득점을 하면서 시즌 13호 골을 넣었습니다. 무고사 기록까지 한 골 남겨뒀습니다. 주민규에겐 서울 상대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요. 상무, 울산, 제주 거치면서 서울전 11경기 전경기 무득점 중입니다. 한 가지 좀 달라진 점은 최근 2경기에선 3도움, 약간 해리케인처럼 도움 역할로 서울 수비진을 제대로 공략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제르소 그리고 조나탄 링을 향한 침투 패스로 서울 수비진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스쿼드 상태를 보면 서울은 주전 라이트백 윤종규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제주는 감기 증세를 보인 선수 외에는 딱히 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보죠. 전 무승부하겠습니다. 제주가 최근 결과 대비 과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 서울 승하겠습니다. 분위기만 해서 서울 쪽으로 쏠리는 승부입니다. 네, 6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7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포항은 김천을 꺾고 3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여러모로 얻은 게 많은 승리였는데요. 일단 만나기만 하면 꼬였던 김천전 매듭을 풀었고요.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그랜트가 성공 복귀를 했습니다. 그랜트는 김천전에서 헤더로 결승골을 넣었죠. 여기에 부분 로테이션을 통해서 체력도 세이브를 했습니다. 사실 포항의 스쿼드 뎁스가 깊지 않잖아요. 비슷한 멤버로 계속해서 경기를 소화했는데 김천전에서는 완델손 등이 선발로 뛰면서 임상엽, 김승대 같은 베테랑 2선 자원들이 리프레시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승모의 부상으로 3선이 다소 부하가 걸리는 모습이지만 체력왕이죠. 신진호가 워낙 잘해주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포항 입장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이 조금만 더 해주면 하는 바람이 있겠지만 포항은 매경기 기복 없는 경기력으로 꾸준히 자기 색깔을 내고 있다는 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강원 무섭습니다. 어우, 네. 잘합니다. 전북마저 잡아냈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5승 2패 23경기째 못 이기고 있는 천적 울산에게 2번 연속으로 진 것을 제외하고는 타 팀을 모두 압도했습니다. 전북전에서 다시 한번 강원의 장점을 잘 볼 수 있었는데요. 역시 김대원, 양현준 콤비. 양현준의 첫 골 장면을 보면 잘 나오는데 김동현의 패스를 받아서 김대원, 양현준 2명으로 공격을 마무리하거든요. 이 과정에서의 간결함 그리고 폭발력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까지 두 선수의 호흡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양현준이 올 시즌 기록한 5골 중 4골이 김대원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손쾌 듀오를 방불케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상대가 지금 알아도 못 잡는 수준이거든요. 두 선수의 역습이 너무 위력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라인을 올리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아쉬운 강원의 수비가 커버되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은 이 중앙에서 김동현, 한국영, 서민우가 돌아가면서 뛰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리는 거의 복부 수준이거든요. 아무리 젊은 선수들이 많다고 해도 이런 무더위 속 체력적 부담이 분명 있을 겁니다. 네. 올해 2번의 맞대결에서는 1승 1무로 포항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이 최근 9경기에서 5승 3무 1패로 강원의 절대 우위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바뀐 게 포항 강원 이야기할 때마다 빠질 수 없는 경기죠. 2019년 6월
강원의 5대4 대역전승 경기.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시 포항이 4대0을 앞서던 경기를 5대4로 뒤집었던 네, 정종욱 선수가 있었죠. 네. 해외 토픽까지 나왔던 그런 경기였죠. 네. 포항이 이후 강원을 만날 때마다 사실 이 경기에 대한 아픔 때문인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포항이 강원을 상대로 홈에서는 2017년 5월 패배 이후로 8경기째 무패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로 평가를 하기가 좀 그런 게 최근 강원의 경기력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강원이 병수벌 시절에는 좀 섬세했고 윤스볼 초반에는 수비를 강조했다면 지금은 이전과 완전 다른 속도와 폭발력을 강조한 공격 축구거든요. 네. 이 새로운 변화가 양 팀의 상성에 어떤 변화를 줄지 궁금하고요. 포항이 올 시즌 홈에서 6승 4무 2패, 반면 강원이 원정에서 2승 4무 6패. 정확히 반대거든요. 그러네요. 포항이 홈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보이는 반면 강원이 최근 7경기에서 무려 17골을 기록 중일 정도로 놀라운 공격 축구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상반된 숫자 속 저는 포항의 오른쪽 풀백 박승욱, 강원의 왼쪽 날개 김대원의 정면 대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박승욱이 1대1 수비에 굉장히 능한 수비수잖아요. 지금 김대원, 강원 공격이 거의 본체거든요. 양현준에게 많은 시선이 쏠려 있기도 하지만 김대원이 마무리도 하고 만들어주는 과정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포항 입장에서 오른쪽, 강원 입장에서 왼쪽 이 자리를 맞고 뚫는 싸움이 결국에는 이날 경기 성패를 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 경기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주시죠. 강원 승리하겠습니다. 강원의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포항 승하겠습니다. 전술적 상성 측면에서 볼 때 포항의 역습 그리고 공간 침투 스피드가 결코 강원에 뒤지지 않고요. 강원은 전통적으로 경상도 원정에서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수원의 수원더비입니다. 수원FC는 휴식기 이후 두 번의 경기를 모두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질 것 같았던 경기를 모두 승점 1점으로 돌려냈기 때문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특히 직전 인천전 이승우, 김승준의 라스가 허리를 삐끗하는 부상 때문에 갑작스럽게 엔트리에서 제외됐는데 네. 김도윤 감독의 말대로 창 없이 뛴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원FC는 지난 시즌만큼의 이런 다이나믹함은 없지만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늘리는 김도윤 감독 특유의 공격 축구 여전히 좀 위력적이거든요. 인천전에서 보듯이 핵심 공격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파괴력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좀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창 없이 싸웠던 두 경기와 달리 이번 수원전에는 이승우와 라스가 모두 돌아옵니다. 무릴로도 지난 경기에서 아꼈거든요. 공격 삼각편대는 베스트로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재영, 박주호 두 중원 라인이 계속된 경기로 아무래도 두 선수가 베테랑이잖아요. 네. 지친 모습이고요. 수비 라인도 약간 힘에 부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후방 쪽에는 부분 로테이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 11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야, 울었습니다 선수들. 그러니까요. 네. 대구를 상대로 2대1 승리. 말 그대로 투원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사실 수원이 지난 김천전에서 좋은 경기를 하고도 0대0으로 비겼잖아요. 이어 대구를 잡으면서 조금씩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전에서 눈여겨볼 포인트가 뭐냐? 3백으로의 전환이었거든요. 양상민, 민상기, 장호익이 비교적 안정된 수비력을 보여줬고요. 3백 전환으로 이기재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윙백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술적 변화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수원은 대구전에서 이기재와 안병준 카드를 아꼈다는 호재까지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불투이스가 이번 경기 돌아올 공산이 큰 만큼 수비 쪽 뎁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중원인데 사리치가 햄스트링을 다친 만큼 여전히 전방에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카드가 부족하거든요. 결국 김천 대구전처럼 악착 같은 플레이로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은 1승 1패였습니다. 2월 첫 수원 더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사실 지난 시즌 3패를 당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수원FC 징크스를 넘는가 했더니 6월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 더비에서는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수원FC가 수원 더비에 유독 강한 모습인데 최근 5경기 4승 1패 10골에 2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1실점은 자책골이었으니까 내준 골 사실 한 골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수원FC는 수원만 만나면 허리싸움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공수에서 완벽히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인데 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결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지금 좋은 흐름 속에 치르는 경기인 만큼 팽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원FC는 수원 삼성의 팬이었던 이승우 선수 주목하고 싶고요. 네. 수원에서는 수원FC에서 스타로 성장했던 안병준을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 수원FC 승리로 하겠습니다. 수협이 아무래도 수원 더비에는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는데요. 수원 삼성이 사리치의 햄스트링 같은 데미지도 있었지만 대구 원정에서 얻은 게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입니다. 7일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전북은 강원전 패배로 2개의 무패 행진이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최근 이어온 리그 8경기 무패가 끝났고요. K리그 역사상 최장이었던 원정 연승 기록도 9경기에서 멈췄습니다. 결장자들의 공백이 좀 느껴진 모습이었어요. 특히 누적 경고로 강원전에 뛰지 못했던 김진수의 부재,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계약을 해지했던 쿠니모토의 공백이 좀 개인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왼쪽이 죽으면서 오른쪽 위주의 단조로운 공격이 이어졌고 상대의 좁힌 수비를 풀어낼 수 있는 차기적인 패스 한 방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다행히 울산전에는 김진수가 돌아오기는 하지만 구스타브 바로우 두 공격의 핵심이 다소 좀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수비 쪽에도 백승호와 홍종의 부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게 김상식 감독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상식 감독은 구스타버 바로 모두 강원전에서 좀 출전 시간을 조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울산전에 약간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울산은 지난 2경기에서 상반된 모습 보였습니다. 강원전에서는 전반 일방적인 공격을 허용했는데 서울전 전반전 또 원사이드하게 몰아붙였어요. 재밌는 게 강원전에서는 전반 단 한 개 슈팅을 한 골을 만들어내고 결국 후반 아마노의 결승골을 추가해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서울전에서는 전반 12개의 슈팅을 때리고도 한 골도 넣지 못하더니 후반 바코의 원맨쇼로 가까스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 뭐냐? 조현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조현우는 강원전에서 그야말로 하이라이트 영상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선방쇼를 펼친 반면 서울전에서는 어이없는 실점을 내줬거든요. 한승규의 슈팅 상황에서 충분히 잡을 수도 있었고 혹은 펀칭으로도 막아낼 수 있는 볼이었는데 이도저도 아닌 판단으로 일루첸코에게 골을 내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현대가 더비가 팽팽한 집중력 속에 진행되는 경기였던 만큼 골키퍼의 실수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현대가 더비는 조현우의 컨디션이 빨간색일지 아니면 파란색일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많은 기대 속에 데뷔전을 치렀던 마틴 아담은 템포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한데 워낙 힘과 높이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이번 경기 신 스틸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 시즌 현대가 더비는 1승 1패로 팽팽했거든요. 3월 첫 맞대결에서는 레오나르도의 결승골로 울산이 1대0으로 이겼고요. 6월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쿠니모토의 멀티골로 전북이 3대1로 이겼습니다. 모두 원정팀이 웃었습니다. 최근 6번의 현대가 더비를 분석해보면 21골이 터지는 난타전이었고 0대0 무승부로 끝난 2021년 9월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첫 골을 넣은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경기도 선제골의 향방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난 경기들에서 누가 전방 압박을 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양팀 모두 지친 모습이 역력하거든요. 이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전북이 최근 홈 5경기 무패로 홈 징크스를 끊는 모습인 반면 울산은 원정 5연승 뒤 최근 2경기에서 승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복잡한 상성으로 예측이 쉽지 않은 경기거든요. 양팀 상황을 감안하면 이날만큼은 한 골 승부가 될 공산이 큰데 결국 얼마나 수비가 잘 버텨주느냐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전북은 박진석, 울산은 김영권, 양팀 수비의 핵을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이번 경기 스카이 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 저는 서로 눈치만 보다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울산 승리하겠는데요. 울산도 울산이지만 전북에서 이 현대가 더비에 강한 선수들이 빠진 게 여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7일 오후 7시 30분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리는 대구와 인천의 경기입니다. 대구 참 안 풀립니다. 3일이었죠. 수원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1대2로 패하면서 무승 경기가 7경기로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승부 비율이 높아서 꾸준히 무패 질주를 했지만 최근 3경기에서 2패를 당하면서 연속 무패가 연속 무승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7월을 6위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8월 첫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9위로 내려갔습니다. 수원전 데미지는 큽니다. 우선 가마 감독이 항의를 하다 퇴장을 당하면서 향후 2경기 벤치에 앉지 못하는 감독 공석 상태에 놓였습니다. 네. 수원과 또 혈투를 벌인 여파로 체력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 여파가 인천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대구는 최근 3경기에서 수도권 팀 만나서 이기지 못했는데 다음 상대도 수도권 팀이죠. 인천입니다. 대구는 올해 2번의 인천과의 맞대결에서 1대2로 패하고 2대2 무승부 아직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전 이전 홈에서 패배를 안긴 팀이 바로 인천이었다는 것도 대구는 잊지 못할 것 같고요. 한데 인천도 4월 5일 대팍에서 이기던 당시의 인천과는 최근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최근 7경기에서 1승 무무패 무승 패무 흐름입니다.
25라운드에서 최하위 성남에 패한 뒤 주중 수원FC를 상대로 비기면서 조성환 감독이 말한 고비에는 빠지지 않은 모습이지만 전반기와 같은 탄탄한 조직력 그리고 비길 경기를 이기는 1%의 어떤 집념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역시나 무고사 이적 여파가 아직도 인천을 괴롭히는 것 같은데 인천은 무고사가 버티던 18경기에서 승점 28점, 경기당 평균 승점이 1.56점이었는데요. 무고사가 떠난 뒤에 6경기에서 6점, 평균 승점이 1.0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희망은 바로 김보섭인데 네, 김보섭. 네, 잘하죠 요새. 네. 한 가지 공교롭게도 무고사가 있을 때는 1골 1도움에 그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무고사가 떠난 뒤 6경기에서 3골 1도움, 최근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에이스로 거듭이 났습니다. 수원FC전에선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요. 가장 좋은 폼을 보이는 선수라 이날 경기의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고요. 대구에선 고작이 고재현으로 하겠습니다. 고재현이 수원전에선 슈팅 하나 없이 교체돼 나왔거든요. 대구가 브라질 트리오에 의존도가 높은 팀이고 그렇단 말은 집중 견제에 이 세 선수가 놓인다는 건데 그럴 때 고재현이 곧잘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고재현이 올 시즌에 9골을 넣으면서 처음 6골을 모두 홈에서 넣고 홈 고재현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 3경기는 또 원정에서만 넣었습니다. 오, 재밌네요. 다시 대팍의 고자기로 돌아오기를 대구 팬들은 바랄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같습니다. 무승부. 양팀 흐름만 보면 어느 한쪽으로 쏠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네. (27) 라운드 프리뷰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순위 싸움이 어떻게 다시 요동칠지 기대하면서 이번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